팀별 이야기 순위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주중 롯데와의 3연전에서 정말 충격의 1무 2패를 당하고 어제 또 홈 키움전에서도 초반에 15점을 내주는 그런 어려움 속의 3연패. 특히 14대 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이번 주 4경기에서 무려 49점을 내준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다른 게시판 댓글에 기아 팬이셨는데 여전히 1위라는 게 이해 불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물론 이런 충격적인 경기들이 나온 건 맞지만 지난 10경기를 보면 4승 1무 5패 거의 승률 5할 유지를 했고요. 또 다른 팀들도 모두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삼성의 1.5게임 차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당 평균 10점 이상씩 내주면 프로야구 경기 이기기 정말 힘들죠. 최근 10경기를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팀 ERA가 6.33, 9입니다. 경기당 거의 6.5점, 6점 이상을 평균적으로 내줬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불펜 쪽이 8.08 역시 이제 9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마무리 정혜영 선수의 부상 이탈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길게 보면 선발진의 크로우, 이의리, 그리고 최근에 또 양현종 선수까지 이제 일단 이탈, 이것이 당연히 불펜의 과부하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돌아오는 양현종, 오늘 선발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즌 이 베테랑 양현종 그리고 알드레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두 투수들이 역할을 좀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기아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드니까 이범호 감독 또 코치진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죠. 야구에선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기억하시죠? 저도 이 감독이 준비된 지도력 이런 걸 칭찬을 했습니다. 최근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기아 타이거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 있는 팀이고 선발진들이 자기 역할 좀 해주고 하면 다시 자기 궤도를 찾을 수 있는 팀인데, 그런데 부상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올해 팀에 정말 큰 역할을 묵묵히 해주었던 이우성 선수가 또 부상이라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우성이 또 당분간 빠지게 되고, 부상 선수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 정혜영 선수 올 시즌 불펜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 부상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우성 같은 선수가 또 부상을 입었고 부상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2위 팀으로 가겠습니다. 2위 팀 2위 팀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삼성 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종렬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설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삼성을 높게 평가해 주신 민희현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친하니까 반농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 라이온스 잘하고 있죠. 지난주에 5연승 거두면서 삼성이 2위로 올라갔고, 하지만 이번 주에는 LG에 1승 2패하고 또 어제 28일 KT전은 끝내기 역전패를 하면서 약간은 주춤하지만 여전히 2위입니다. 최근 10경기를 봐도 6승 4패로 좋고요. 선발진의 안정감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6승 중에 선발승이 5승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KT처럼 불펜이 가끔 흔들리고 10경기 ERA도 4.31에 2패, 불펜이 조금 흔들린 면도 있긴 하지만 작년 기억하시죠? 작년에 대비 삼성 불펜은 훨씬 강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뜨거운 여름을 나려면 김재윤, 임창민 이 두 전직 마무리 현직 셋업맨 이 베테랑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지만 김태훈, 우한, 이승현 이런 투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또 잘해주고 있는데요. 김태훈 선수의 약간 오버워크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타선 쪽에서는 맥키넌이 돌아왔는데 사실 맥키넌은 제가 만나보았을 때도 굉장히 영리하고 이번에 돌아와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게 야구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맥키넌이 이제 꾸준히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요. 김영웅, 김지찬, 윤정빈 이런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름엔 강했던 삼성이어서 잘 버텨주지 않겠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물론 류지혁 선수가 올해
부상이 잦아요. 이 선수가 팀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류지혁이 남은 시즌은 좀 부상 없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박병호 선수가 좀 결정적일 때 해준다 그러면 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욱을 비롯한 타선도 지금 굉장히 힘이 있고, 팀 컬러 자체가 대구의 라팍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라인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는 치열한 상위권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웬만해서는 멀리 밀려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셋째 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죠? LG 트윈스.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제 평입니다. 작년 전력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빈구멍이 많죠.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기본 전력 또 저력이 있어서 줄곧 상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삼성에 2승 1패한 게 컸고요. 최근 10경기는 4승 6패입니다. 하지만 트윈스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켈리와 거의 퍼펙트 게임 9회 안타를 허용을 하면서 퍼펙트 게임이 KBO 리그 최초의 퍼펙트 게임이 깨졌는데 27타자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엔스도 또 꾸준한 기여, 또 이렇게 되면서 외인 투수에 대한 걱정거리는 조금 덜게 됐는데요.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임창규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최원태가 빠져서 복귀에 대해서 팀에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주영이 이 스타프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확고하게 4선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5선발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발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게다가 이제 선발진에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보다 약해진 불펜은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난 10경기를 보면 팀 ERA가 3.00으로 삼성보다 조금 더 좋은 전체 1위가 LG 트윈스입니다. 그만큼 트윈스는 선수층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남은 시즌에 저는 키플레이어 불펜 쪽에 정우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던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살아난 모습이 있었고, 구속은 최고 구속만큼 올라오진 않았어도 공의 움직임 이런 게 좋고, 특히 슬라이드 스텝이 늦어서 도루를 굉장히 많이 허용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 시즌 신경을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서 많이 좀 흔들렸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어쨌든 투수진이 버텨준다면 타선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LG 트윈스인데요. 오주환 선수의 결장이 장기가 되는 것이 좀 아쉽죠. 재활을 하다가 다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후반기 초반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또 타격감이 좋았던 문성주까지 빠지면서 힘이 떨어진 타선이 지난 10경기에 37득점 리그 최저였거든요. 사실은 타선이 굉장히 좋은 강한 팀이 LG 트윈스인데 김현수, 박혜민, 구본혁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작년 최원태처럼 깜짝 선발 트레이드 이런 거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꽤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번에 영 감독 만났을 때도 트레이드가 좀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우리 팀하고는 트레이드 잘 안 하려고 한다 반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팀으로 가볼게요. 현재 4위 팀 두산 베어스는 언뜻 보면 좀 기복이 있는 시즌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중상위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면서 현재는 4위입니다. 그런데 1, 2, 3, 4위라는 것이 두산이 1위와는 2.5게임 차, 2위와는 1게임 차, 3위와는 반 게임 차. 내일이 되면 또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올 시즌의 혼전을 대변하는 팀 같다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지난 10경기도 두산 베어스가 4승 6패, 중간에 그런데 4연패를 하고도 이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선발 브랜든이 다시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선발진에 올해 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난 10경기를 보니까 선발진이 3승 5패, ERA 6.60으로 부진했는데요. 알칸타라와 어제 곽빈 좋은 모습을 되찾았는데 나머지 세 자리가 좀 흔들립니다. 최승용 좌완 투수가 이달 21경기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두산 팬들에게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에게 곧바로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 모습을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화와 SSG의 그 임시 외인 선발 거취에 상당히 이목이 쏠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죠. 이건 뭐 두산뿐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산 불펜 같은 경우는 젊은 마무리 김태견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영화도 분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구원 투수들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타선은 지난 10경기 팀 타율 득점 모두 6위니까 뭐 중간 정도였고, 그래도 김재환 올해 많이 살아났고, 양석환 최근 꾸준히 두 타자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강승호 살아났고, 허경민 돌아오고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정수빈 조생의 주루 플레이도 팀의 짜임새를 더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조금 높고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운드의 안정감이 두산에게는 남은 시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발진이 일단 안정감 있게 해줘야지 어떤 팀이나 마찬가지 불펜에도 부하가 안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두산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팀 가볼게요. SSG는 아직도 5위를 지키고 있는데 최근 가장 흔들리는 팀입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이 3승 7패로 최하위고, 특히 팀 ERA가 7.66 역시 최하위로 마운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선발진, 부상, 교체 등 초반부터 굉장히 어수선한 마운드를 잘 끌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펜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것이 영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랜더스가 80경기를 치렀는데 선발 중에 평균 6이닝을 던진 투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엘리아스가 5와 3분의 2이닝으로 그중 가장 많이 올해 꾸준히 던져줬는데 부상으로 또 거의 2달가량 빠졌고요. 김광현, 오현석 이 두 투수도 평균 5이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체 외인 투수 앤더슨, 그리고 임시로 교체 외인으로 들어온 시라카와, 이렇게 선발진이 계속 변동이 심하면서 좀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불펜이 갈수록 좀 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10경기 불펜 ERA가 11.97, 승리도 세이브도 없었고 2패를 당했습니다. 이승용 감독이 불펜에 3연투를 절대 안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잦은 등판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젊은 불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조금 느껴집니다. 랜더슨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워낙 힘과 함께, 하지만 또 기복이 있는 타선이라 현재 5위를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 선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최정 등 거포들은 역할을 해주겠지만 에레디아의 그런 꾸준함을 박성환, 최지훈 이런 타자들이 함께 좀 가져야 됩니다. 박성환 선수 최근에 타격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지훈 선수가 좀 지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랜더스 팬들에게는 루키 박지환 선수의 그 빠른 성장은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랜더스는 고민인데, 믿을만한 좌완 엘리아스가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속도 9위도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 그런데 시라카와 선수가 마음에 드는 피칭을 해줬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선수를 이제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한 투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인 선발이 필요한 팀들에서는 당장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자원인데, 제가 중계 가서 내부를 분위기를 보면 엘리아스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긴 시즌을 치른 경험이나 또 과거에 KBO 리그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를 보면 엘리아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시라카와 선수는 독립리그에서 9일, 10일 만에 한 경기씩 등판을 했고, 이렇게 긴 시즌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또 시라카와 선수는 MPB 꿈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히 10월에 또 MPB 드래프트인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엘리아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자, 다음 팀으로 갈게요. 흔들리던 NC 다이노스가 어제 28일 LG를 잡고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근 10경기 4승 6패인데요. 앞선 팀들, 특히 뭐 랜더스 등 달아나지 못하면서 불과 반 게임 차 6위입니다. 선발진의 하트와 카스타노는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닝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신민혁과 김시훈 이 두 투수도 로테이션은 지켜주고 있는데 기복을 보이면서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국내 선발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펜 역시 안정적이진, 인상적이진 않거든요. 지난 10경기를 보면 선발 ERA가 5.96이네요. 그리고 불펜이 5.49, 전체적으로도 팀 ERA가 7위에 그쳤습니다. 타선은 데이비슨이 강력한 홈런 타자로 자리를 잡았고,
박민우, 박건우도 뭐 여전합니다. 그런데 손아섭 선수 대기록을 세운 후에 약간 주춤합니다. 그리고 김주원, 김영준, 김한결, 박시원, 또 김희집까지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활발하지만 타율도 그렇고 아직은 세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NC 타선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선발 투수진이 좀 더 이닝을 끌어주고 싸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투타 엇박자들이 많아져서 접전 경기에서 패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 뜨거웠던 다이노스의 기세를 되살리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국내 선발진이 NC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팀 가볼까요? 자, 요즘 정말 뜨거운 팀이죠. 제가 5월 중순에 딱 한 경기 하러 사직구장 갔었거든요. 그때 중계를 다녀와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월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롯데 자이언츠에게 점점 김태형 야구의 색깔 냄새가 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롯데는 최근 6경기에서 그 엄청났던 무승부를 비롯해서 5승 1무의 기세를 올리면서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0경기 성적도 6승 3패 1무로 같은 기간 승률 1위가 있습니다. 2위고 탄탄한 불펜과 함께 윌커슨이 선발진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좌완 김진욱이 드디어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박세웅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에이스 역할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선발 마운드가 버티는 힘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나 반즈 선수가 이탈했고 나균환이 일단 사건 사고로 팀 전력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불펜도 최근 10경기 보면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마운드가 단단하니까 성적이 나오죠. 타선 쪽도 보면 손호영, 고승민 등 올 시즌 최고 히트 상품들이 최근 잇따라 부상으로 빠졌지만 가장 꾸준한 타자 중에 하나인 레이어스를 필두로 황성빈 터졌죠. 또 윤동희, 나승엽, 손성빈, 이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팀 주축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베테랑 전준우가 돌아온 건 제가 보기엔 팀에 크고요. 그리고 박승욱, 이정훈, 최항 이런 백업 요원들, 또 비주전이었던 선수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는 누가 뭐래도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게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전력 누수에도 오히려 이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때 10위에서 이제 5위에 불과 2게임 차 뒤진 7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자이언츠 팬들의 기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고요. 롯데 자이언츠의 남은 전반기 그리고 특히 후반기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팀 가볼게요. 지난 6월 3일 김경문 감독이 취임한 이후에 한화 이글스 성적은 11승 10패, 같은 기간 리그에서 4위입니다.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10경기 봐도 5승 5패니까 어떤 팀 만나도 밀리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연패가 길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한 달 봐가지고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압도적이면서도 정말 항상 꾸준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좀 어렵지만 류현진 선수가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준 게 크죠. 그리고 와이즈가 좋은 데뷔전이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테고, 바리아가 아직은 약간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의 부진이 아쉽죠. 서포머 징크스를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뒤쪽의 안정감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 불펜 역시 마무리 주현상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선발진도 훨씬 안정된 모습을 시즌 초보다는 찾고 있고요. 타선은 끈질김이 달라졌습니다. 역할 분담도 더 뚜렷해졌고 또 달리는 야구를 가미한 점 역시 상대에게는 굉장히 성가심이 될 수 있거든요. 노시환이 다시 중심을 잡아주기 시작했고, 김태현 선수가 타순에서 최근에는 뺄 수 없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페라자 부상에서 돌아와서 열정적인 또 힘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 최은성 선수가 꾸준히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약간 감이 떨어진 안치홍 선수가 다시 올라와서 기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이글스가 5할 잘하고 있는데 사실 5할 승률로는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연승 가도를 한번 타든지 해야 할 텐데 그래야지 중위권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하나이글스는 훨씬 까다로운 팀으로 차근차근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팀 가볼까요? 고영표가 돌아온 KT 위즈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확 티가 나지는 않는데 KT 위즈가 분명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KT가 28일 삼성전에서 백업 외야수 홍현빈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최근 10경기 성적이 7승 3패, 같은 기간 리그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10경기 KT의 팀 ERA는 5.52로 6위였고 팀 타율은 2할 8푼 4리로 4위였으니까 그냥 중간 정도인데, 하지만 4번이나 1점 차 승리, 또 한 번은 2점 차 승리, 이렇게 되니까 접전에서 5승을 거뒀습니다. 고영표 선수가 확실히 돌아왔고요. 또 그동안 잘해주던 엄상백과 벤자민이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고 쿠에바스가 다음 주에 복귀를 합니다. KT 팬들에게 아쉬움은 소영준 선수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원래는 이달 말이나 7월에는 이제 복귀할 목표로 쭉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들은 소식이지만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영준의 복귀는 좀 미뤄졌는데, 하지만 시즌 초 중반처럼 임시 선발로 계속 메우는 그런 경기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4선발이 딱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불펜 쪽에 김민수, 박시영, 박영현 이 필승조들이 확실히 이기는 경기에서 투입될 수 있는 그 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KT 위즈는 특유의 그 마운드 야구가 다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선은 로하스가 워낙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6월 들어서 주춤하던 강백호의 파워가 돌아왔고 장성우, 황재균, 오재일 이 베테랑들이 더워지면서 같이 타격감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배정도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백업들이었던 홍현빈, 정준원 이런 선수들이 기회가 많아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지금 5위권과 4경기 차까지 좁히긴 했는데 중간에 굉장히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팀들이 3팀이나 첩첩산중 막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따라잡는 것이, 만약에 4게임 차로 바로 윗팀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층층이 4팀이 앞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작년처럼 기적같은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던데, 하지만 서서히 마법사의 야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는 KT 위즈 팬들의 희망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팀으로 갈까요? 제가 도깨비 팀이라고 부르는 히어로즈. 최근 4연승 하면서 지난 10경기만 보면 6승 4패, 10경기 기간 동안 공동 3위의 성적입니다. 승률도 다시 4할대로 올라왔고 5위권과도 5.5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매년 시즌 시작할 때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올 시즌 역대급의 페넌트 레이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굉장히 그 감이 강했거든요. 실제로 정말 엄청나게 예측 불허의 시즌이 치러지고 있고, 자, 히어로즈 이 도깨비 팀은 왜 무너지질 않느냐? 가장 큰 건 선발진의 프라도와 헤이수스. 어찌 보면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힘입니다. 두 투수가 나란히 16경기씩 선발 등판을 했고요. 프라도가 12번의 퀄리티 스타트로 공동 1위, 헤이수스가 11번으로 공동 3위입니다. 지난 10경기에서 6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이 둘이서 4승을 합작했습니다. 불펜의 짜임새 또 힘 이런 것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역할을 해주면 싸우는 팀이 되고 있고요. 타선은 김혜성, 도슨 이 두 타자가 꾸준하고 지난 10경기 4할대 타율에 16타점, 22득점을 합작했고, 자, 이주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10경기 4홈런 11타점 확실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부진했던 최주환이 4할대에 팀 최다인 14타점을 올리면서 최근 10경기 살아났거든요. 송성문까지 4할대 타율. 굉장히 까다로운 상위 타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키움은 하영민, 김인범, 정찬원 이런 나머지 선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들이 후반기에 역할을 해준다면 키움도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계속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팀 한번 쭉 봤는데요. 이렇게 KBO 리그가 정말 갈수록 더 혼전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야야리에서도 과연 이번 주에는 뭔가 좀 정리되는 주간이 될까? 아니면 혼전이 더 가열되는 주간이 될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1위하고 10위하고 12게임 차 안에 몰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두권과 중위권이 막 벌써 열 몇 게임씩 벌어지고 하는 시즌 중반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순위 변동이 뭐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각 팀의 전력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상은 후반기에도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전반기는 팀당 5게임씩이 남아 있는데 다음 주도 전국에 비예보, 장마 예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위 변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전반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큰 틀의 변화는 많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세세한 변화들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올 시즌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KBO 리그입니다. 마지막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은 무승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짱짱 이 사진 보이시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게임을 했던 경기 그 점수판인데요. 이게 메이저리그는 아니고 트리플 A 경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1년. 제가 다시 확실히 찾아볼게요. 1981년에 펼쳐졌던 경기고, 로체스터 팀이 이제 홈에서 벌린 그런 경기인데요. 연장만 24이닝 총 33이닝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경기로 하다가 도저히 안 끝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 이닝을 하면서 결국 홈팀이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가 됐는데, 와, 33이닝 경기를 했는데 점수 보세요. 점수가 3대2였습니다. 21안타 18안타를 주고받았는데도 와, 점수를 이렇게 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3대2로 1점 차 홈팀이 승리를 거둔 총 33이닝 경기. 이런 경기 말도 안 되죠, 이제 요즘 야구에서는. 그런데 무승부, 저는 일단 무승부는 반대입니다. 3시간 이상, 뭐 때로는 연장을 가게 되면 4시간, 5시간 정말 힘들게 치르고서 무승부가 돼버리면 정말 허망합니다. 이게 꼭 무슨 야구의 전통인 끝장 승부, 그걸 떠나서도 무승부 경기가 되면 승리를 따지기도 불편하고, 때로는 승수가 적은 팀이 무승부가 많고 이래서 순위 위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합리적인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당장 순위를 봐도 삼성, LG, 두산 세 팀이 모두 44승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승부와 패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경기를 덜 치르고 더 치르고 한 게 있어서 승률을 따지다 보니까 삼성, LG, 두산 순위가 되는데, 시즌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되면 되게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운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특히 우리처럼 계단식 토너먼트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46승을 거뒀는데 44승 팀에게 승률이 밀려서, 예를 들어서 3위가 돼서 밑에부터 올라가야 된다. 이건 좀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끝장 승부를 선호를 하지만, 또 그렇게 해도 한 시즌에 12이닝 이상 나오는 경기들은 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도 해봤잖아요, 끝장 승부. 물론 때로는 막 15이닝, 18이닝 나오니까 그게 또 나중에 두고두고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현대야구의 실정에서는 그건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볼 때, 적어도 승부치기, 그러니까 연장에 가면 주자를 두고 시작하는 부분은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KBO 리그에서도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을 했었죠. 10회가 되면 주자를 2루에 두고 시작을 해서 승부를 좀 빨리 볼 수 있게. 또 예전에는 주자를 1, 2루에 두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제대회에서도 요즘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메이저리그는 이 제도를 이제 영구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요즘은 연장 가면 주자를 2루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뭐 주자를 2루에 놓고 해도 괜찮고 양 팀이 똑같은 조건이니까 1, 2루에 두고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단 이기주의가 꽤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뭐 연장 아예 없애자, 9회로 끝내자는 얘기도 하고, 다양한
때로는 좀 비합리적인 의견도 나오는데 일단 무승부는 없애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계속 길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승부치기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엑스트라 이닝에 가면 주자를 두고 시작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현장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다 합의를 거쳐서 뭐 주자를 2루에 두고 하든 주자를 1, 2루에 두고 하든 그거는 뭐 추후에 결정을 하면 될 테고 메이저리그도 이 제도 도입한 이후에 13이닝 이상 넘어가는 경기가 뭐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정확한 기록은 다음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자 득점권에 놓고 하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작전의 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방식의 야구가 되겠지만 어쨌든 승부를 그런 식으로라도 빠르게 가르는 그런 방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는 야야리가 월요일날 하게 되면 또 화수목 경기 이렇게 되면 금세 전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야야리는 전반기 마치고 금요일쯤에 야야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라방도 야구가 없는 주말이니까 다음 주도 라방은 주말 저녁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비에 젖지 않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중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쭉 갑니다.